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황준혁 리서치 팀장님이 나와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상품은 말이죠. 바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코리아 테크 액티브 ETF입니다. 이게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한 3주 정도 전에 상장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최근에 상장을 해주셔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이게 방송이 나가는 시점 기준으로 이제 거의 뭐 올해는 끝났습니다. 며칠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올해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올해 국내 시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3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수가 오르면서 플러스 수익이 난 섹터들은 좀 여러 있었는데, 시장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얻은 섹터는 단 2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와 이제 반도체 섹터고요. 상반기는 2차전지가 주도를 했고, 하반기는 반도체가 HBM이 이제 매우 강했던 특정 섹터 쏠림 장세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섹터뿐만 아니라 이제 종목 간에도 극심한 수익률 차이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요.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주식들이 나스닥 상승폭의 대부분을 설명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최근 조정은 있었지만 2차전지와 반도체 업종 내 소수 종목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고, 이 종목들을 제외하면 코스닥은 오른 적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시장 대표 지수를 투자하는 것보다 성장성이 높은 테마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높은 2차전지, 반도체와 같은 섹터도 시황에 따라서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올해 상황이 어땠는지 이걸 간단하게 돌아보면 상반기는 2차전지, 하반기는 반도체다. 하지만 그냥 어떤 섹터가 좋았다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 간의 수익률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업종 혹은 종목에 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했으면은 이게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던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 얘기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12월 FOMC가 지나면서 내년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다가 내년에는 선거 변수도 있어요. 미국에 대선이 있고 한국엔 총선이 있습니다. 그게 또 선거가 있을 때는 증시가 좀 단기 변동성을 키웠던 그런 적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내년이 과연 주식시장이 어떨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24년은 이제 각 국가들의 좀 선거들이 좀 많은 해입니다. 이런 선거와 같은 변수는 사실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변동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22년도와 23년도를 시장을 억눌러 왔던 그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매크로 악재들이 지금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더 집중해서 보면 알파의 기회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아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좀 매우 적어졌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12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의외로 상당히 비둘기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24년 5월쯤으로 이제 보고 있고, 24년도 3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60%까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성장주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시장은 이제 IT 섹터의 비중이 높았던 탓에 23년도에 EPS의 역성장이 매우 컸었습니다. 반대로 24년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서 EPS의 성장폭은 글로벌에서 제일 클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제 IT 섹터의 비중이 높은 대만 시장보다도 높은 EPS 성장률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과거 평균 대비 많이 낮은 상황이어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에 골드만삭스에서도 24년도 한국 시장을 바이로 제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을 이끄는 IT 섹터 위주의 성장주 집중 투자를 한다면
알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기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이익의 폭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년에 이익을 좀 많이 볼 것 같다. 이런 이제 사실 컨센서스 좀 있어요. 뭐 저희 채널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내년에 뭐 한국 기업들이 올해에 비해서 이익이 좀 올라갈 것 같다. 네. 주식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올해 상반기는 2차전지, 하반기는 반도체 이렇게 네. 딱 섹터별 성적표가 명암이 엇갈렸던 한 해였는데, 올해 주목받았던 그런 업종들, 서브 섹터들 이런 곳에 내년에도 투자하는 전략, 이게 유효할까요? 네, 24년도 업종별 영업이익 성장률이나 이런 지수 이익의 기여도를 봤을 때 결국 이익이 성장하는 특정 섹터로의 쏠림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금리로 인해서 성장주 밸류에이션의 확장과 함께 이익 성장을 보여주면서 업사이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섹터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더하자면 헬스케어 업종까지 3개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을 주도한 서브 섹터는 이제 2차전지, 셀, 소재 이런 기업들과 HBM 같은 반도체 기업들인데 여전히 메가트렌드 산업으로 판단해서 24년도에도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는 그런 최근에 업황이 좀 부진한 면이 있어서 섹터가 다 같이 가기보다는 수요처인 미국과 유럽에서 FEOC나 그런 규제에 맞춰서 실질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전액이나 이런 서브 섹터 위주로 갈 것 같고요. 미국 대선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수요 둔화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해소가 된 후에 연말 정도부터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HBM의 경우는 AI 칩과 이런 서버의 수요가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올해 괜찮았던 그런 업종들이 내년에 갑자기 뭐 무너지거나 이럴 일은 네. 없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두 해 반짝하고 끝날 그런 섹터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전기차로 돌아간다는 게 뭐 이렇게 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은 아니고, 혹시 실례 안 되다면 자동차 있으신가요? 타시나요? 예,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 타시나요? 아쉽게도 하이브리드로 하이브리드로?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그럼 아직은 전기차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저희 집도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네. 뭐 하이브리드 타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제 기사도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뭐 10년 뒤 나아가서 네. 15년 뒤에는 아마 저희가 둘 다 전기차를 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해 정도 이렇게 하고 반짝했다가 끝날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반성해야 될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게, 이게 상반기에 2차 전지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2차 전지로 돈 버는 사람을 주변에서 봤죠. 네. 그럴 때 이제 최악, 이제 2차 전지가 뉴스에 막 나오고 너무 좋을 때 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반도체가 또 좋다 그럴 때 막 올랐을 때 뛰어드는, 네. 이런 사실 투자를 하신 분들이 주변에 좀 계세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섹터에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해놔야 네. 어느 쪽이 뭐 좀 좋았을 땐 거기서 벌고 안 좋은 데서는 좀 이렇게 메꿔지고 이런 게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ETF를 우리가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내년에 좋을 것 같은 섹터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포모를 확실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포모 중요하죠. 예, 네. 이게 이러한 섹터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변화하는 좀 시장에서는 이런 핵심 섹터와 핵심 종목을 잘 갖추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변화를 해줘야 되는 그런 운용의 묘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핵심 섹터와 종목을 모아서 투자하는 ETF를 저희가 11월 말에 출시를 했고요. 타이거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입니다. KLX 정보기술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고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메이저의 재량으로 액티브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벤치마크 지수의 상위 비중 30개 종목은 다음과 같고요. 업종별 비중은 FN 가이드 분류상 업종 구분을 사용하였고, 이거를 좀 더 나누어 보면 반도체가 50% 중반, SDI나 LNF 등 2차 전지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20% 초반,
그리고 나머지 하드웨어나 기타 업종 20% 중반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그 비중만 봤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네. 반도체, 2차 전지, 기타 IT 이런 식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 액티브 ETF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매니저가 좀 재량껏 판단을 해가지고 시장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데 이 ETF 이름에 테크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일단 테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기술주, 성장주, 네. 조금 소위 말하는 베타값이 높은 성장성이 높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사실 저희 사이에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테크 기업들에 한해서만 딱 투자하는 그런 상품인가요? IT 업종을 주축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는 다양한 업종 내에서 기술과 혁신 그리고 고성장을 보여주는 이제 업종이라면 그것도 테크로 분류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나 뭐 AI, 인터넷 이런 기존 테크로 부르는 업종 외에도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기업들을 추가를 하고 거기에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헬스케어 내에서의 이제 K-바이오, 신약이나 AI 의료 서비스 등 이런 산업들도 일부 편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테크에서는 이제 5대 트렌드로 5가지 축을 잡아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그리고 자율주행, AI 서비스 이렇게 5가지를 메가트렌드 산업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가져가고 있고 그 핵심 트렌드 내에서도 서브 트렌드를 잡아서 그거에 맞는 핵심 종목들을 편입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들에 투자를 하네요. 네. 테크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일부 인터넷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굉장히 한국 산업 전반에 걸친 의외로 대형 큰 기업들부터 작은 기업까지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에 동시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역시 아무래도 뭐 안정성도 높아지고 뭐 그런 효과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5대 메가테크 이런 업종들 이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이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기업들에 다 투자할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일부 종목들을 이제 편입을 해놨을 텐데 어떤 종목을 편입을 시키는지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을 판단할 때 이제 변화와 성장을 분석하는 데 주력을 다하는데요. 이게 구조적인 성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는 이제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이 변화는 크게 매크로, 기술, 사회, 환경, 정책 제도, 전략 이런 6가지 변화로 나누어서 단기적인 실적 성장만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변화인지를 판별하고 이를 기업 가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기업인지 아니면 경기 순환적인 성장 기업인지로 나누어서 장기 투자와 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주도 기업을 찾는 방법으로는 TECH, 테크라고 저희가 명명한 4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T, 기술 차별성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선당 공정이나 이런 미세화 공정 기술을 가진 장비, 뭐 EUV와 같은 기술적 혜자를 가진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격차를 보유해서 시장을 반독점하는 기업들을 뜻하고요. 두 번째로 E, 확장성에서는 기존 사용처에서 폴더블이나 전장 이런 없던 시장이 열리면서 수요가 퀀텀 점프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C, 원가 경쟁력에서는 대량 생산이나 원재료 소싱에서의 경쟁력 또는 국산화 니즈를 통해서 이런 원가 경쟁력과 채택을 받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마켓시어를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H는 이제 높은 범용성입니다. 인터넷 컨텐츠 플랫폼이나 아니면 최근에 생성형 AI와 같이 적용 범위가 매우 광대하고 독점적이면서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을 분류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들을 분류해서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섹터와 서브 섹터가 정해지면 이에 속한 기업군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핵심 종목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유니버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기준이네요. 이 테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테크놀로지의 약자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4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T, E, C, H로 나뉘는데
뭐 결국 약간 좀 기술적인 해자, 그러니까 진입장벽 같은 게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좀 더 사업을 넓혀갈 수 있는 기업, 네. 아니면은 그야말로 싸게 원가 경쟁력이 좋은 기업, 아니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유저가 있으면 네. 한 사람당 1,000원씩만 돈을 받아도 네.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엄청나게 이익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되거든요. 이런 네 가지 기준,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종목을 선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워낙 ETF 상품이 많아요.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ETF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네,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야 어떤 상품을 사야 될지가 고민인데, 지금 소개를 해주신 코리아 테크 액티브 ETF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테크 섹터에 대해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테크 섹터가 언제나 성장 섹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 특정 구간마다 시장이 주도 업종으로 판단해서 집중하는 그런 서브 섹터는 매번 바뀌게 됩니다. 이를 다시 보면 언제나 성장하는 서브 섹터가 존재했다고도 볼 수 있어서 테크에 대한 그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제 5G가 적용이 되면서 기술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런 트렌드의 초입에서 고성장을 보여주는 통신 장비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게 되면서 비대면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높은 이익 성장을 보였다던가, 이제 그런 전방 고객사들의 그런 내부 정책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PCB와 같은 원래는 레거드 산업이라고 봤던 그런 기판들이 쇼티지가 수년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친환경과 탈탄소로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되면서 신재생과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생산성에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되고 이에 파생돼서 뭐 HBM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테크 섹터에서는 언제나 혁신과 성장과 주도하는 서버 섹터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도 서버 섹터의 변화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오르고 뉴스에 거론되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주도 서버 섹터의 변화를 조기에 이제 캐치하기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시면 좀 미리 선제적으로 트렌드의 변화를 캐치해서 좀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트렌드 변화가 또 계속 또 변하고 그 트렌드 내에서도 주도 종목이 또 계속 바뀌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섹터를 이제 비중을 변화시키고 주도 종목을 교체하고 이런 작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개인분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액티브 ETF에서 그런 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테크 업종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으면서도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거나 직접 매매를 많이 하기 힘든 그런 분들께 좋은 상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믿고 맡기는 퇴직연금이나 뭐 이런 ISA 이런 곳에서도 저희 액티브 ETF를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테크 기업들,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변화라는 것은 항상 좀 기업의 성장, 이익 성장으로 이어져 온 게 그동안의 역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에 따라가서 투자를 하는 게 내 개인적인 계좌를 불리는 데 있어서 최적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우리 이제 다 회사 다니고 이런 분들은 네.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트렌드의 변화라고나 할까, 이런 거를 먼저 캐치하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네. 뭐 사실 괜찮겠지만, 내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냥 누가 나 대신에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미래셋 타이거 코리아 테크 액티브 ETF에 투자를 해주시면 이제 팀장님을 포함해서 미래셋 자산운용의 전문가분들이 그 작업을 대신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내가 마음 편하게 이 기술 업종에서 수익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 상품에 투자하시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미래셋 타이거 코리아 테크 액티브 ETF였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지하게 투자 고민해 봐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에는 황준혁 팀장님 나오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